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결국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이 될 거기 때문에,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의 앞부분을 좀 많이 따라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머신러닝을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려고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 자체, 이 구성은 이제 CMU에서 했던 수업을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기터브 사이트에 자세한 사항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옵티마이제이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걸 다루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 그럴 때 이제 컨벡시티를 많이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컨벡스가 있고 난 컨벡스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리니어 알제브라를 할 때 리니어한 스페이스에서 이제 웬만하면 다룬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리니어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컨벡시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부분에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앞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이거가 두 가지 분류 체계인 느낌도 있잖아요. 컨벡스와 넌 컨벡스. 근데 컨벡스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컨벡스한 상황에 대해서 옵티마이징을 많이 가정을 하고, 실제로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생각했을 때는 머신러닝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데이터 스페이스를 생각했을 때 컨벡스한 경우가 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수학적으로 쓰이는 방법들 중에서는 이제 안 쓰는 방법들이 되게 머신러닝 쪽에서는 좀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제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현존한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으면 제가 또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컨벡스셋, 먼저 컨벡스셋이라는 걸 디파인을 하는데요. 컨벡스셋은 어떤 C라는 이제 Rn n차원 실수 벡터 또는 n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집합, 부분 집합이 있을 때 그 C 안에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도 포함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x라는 포인트가 있고 y라는 포인트가 있을 때 왼쪽의 경우는 이제 컨벡스 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단 여기서 이런 조건이 존재하죠. 알파는 이제 0에서 1 사이. 그래서 x와 y를 실제로 내분하는 점들에 대해서만, 외부는 상관없고요. 내분하는 점들에 대해서만 이제 C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컨벡스 셋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닌 경우는 바로 여기 옆에 판례를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x와 이런 식으로 y를 잡았을 때 x, y를 내분하는 점들이 다 이 검은색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검은색 경계 안에 있는 점들을 뭐 C라고 했을 때는 왼쪽 거는 컨벡스한데 오른쪽 건 난 컨벡스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컨벡스한 셋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논볼, 뭐 하이퍼플레인, 헬프 스페이스, 아핀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논볼 같은 거는 뭐 여기 있는 네 가지 경우들이 다 이 정의에 의해서 증명이 되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그거는 뭐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컨벡스 펑션인데요. 이 컨벡스 펑션은 얘기가 오늘은 크게 다루진 않을 건데,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는 거는 우선은
비슷하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한 함수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그 함수 값들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x1과 x2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한 거에 대한 함수 값을 취해준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경우가 컨벡스 펑션이 되겠죠. 위로 볼록한 경우는 뭐 컨케이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컨벡스 펑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생각하면 이건 그냥 x1부터 xk라는 어떤 뭐 rn의 원소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또 했을 때 대신에 그 개수의 합이 1로 정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컨벡스 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어떤 임의의 집합, 이번엔 임의의 집합 C라고 했을 때 그 C를 포함하는 최소의 컨벡스 셋을 이제 컨벡스 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멀하게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뭐 얘를 위에 살짝 그려놨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이 셋에 대한 컨벡스 헐을 그리면 여기 아랫부분에 파란색 부분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컨벡서를 찾는 문제가 이제 수학 분야에서는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번외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흔한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컴플렉스 셋의 예 중에서 뭐 폴리히드론이라던가 심플렉스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폴리히드론의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정의를 했을 때 이 폴리히드론은 컨벡스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될 거고 Rn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원소가 될 거고,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A는 이제 매트리스 꼴이 될 거고요. B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A라는 매트리스가 있고 B라는 벡터. 매트리스 이게 철자가 맞나? 매트릭스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옆에 앞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잠깐만 검색을 좀 해볼게요. 이게 또 매트릭스도 있고 매트리스 이것도 맞나? 이거 아니네. 매트릭스 같아요. 틀릴 뻔했다. 다행이다. 제가 또 그래도 약간 의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검토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X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벡터고 A라는 걸 생각해보면 행렬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벡터가 나오는데 벡터가 크다 작다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써있죠. 컴포넌트 와이즈라고. 모든 그 벡터를 이루는 성분들이 다 B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AI T X가 BI for I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 카네기 멜론대 수업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걸 어디다 그리냐? 제 옆에다가 살짝 조금만 그리겠습니다. A라는 벡터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A라는 매트릭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매트릭스를 모으고 X라는 벡터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렇게 B가 어떤 벡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조건을 추가할 때 밑에다 그냥 새로운 매트릭스를 달고
밑에다가 새로운 벡터들을 달아서 하나의 벡터처럼 봐주면은 결국에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폴리드론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개의 조건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하나로 이제 합쳐서 하나의 폴리드론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마찬가지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게 되면 결국엔 이게 CX가 이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요 두 조건을 보면 작거나 같은 거와 크거나 같은 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등호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퀄리티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냥 이니퀄리티를 두 번 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니퀄리티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정의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줘도 충분하다. 그냥 그런 경우에 이퀄리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금 언급하려고 놔뒀었고,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심플렉스. 이 심플렉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x0부터 xk까지 있는 k 플러스 1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제 컨벡스 헐을 잡았을 때 이것이 심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i들은 아파인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요. 이 아파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형대수에서 말하는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심플렉스들 중에 하나는 프로버빌리티 심플렉스라고 해서 뭐 벡터들이 있을 때 E1부터 En까지가 이제 각각의 차원에 해당하는 기본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그게 된다면 이런 W들을 생각할 수 있고 요것들이 이제 심플렉스가 된다. 그게 바로 프로버빌리티 심플렉스다. 이런 것들도 컴팩스얼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증명하는 게 상당히 쉽기 때문에 굳이 증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루는 거는 콘들인데요. 이 콘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코닉 뭐 프로그래밍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커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콘에 대한 정의를 보면 어떤 x가 c에 포함되어 있을 때 c에 상수배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어떤 x가 c에 포함될 때 그 x에 대해서 상수배한 값도 c에 포함될 때 근데 그 상수는 여기서 말하는 t가 0보다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딱 그거 생각하면 되죠. 우리 콘 뭐 아이스크림 콘 같은 거 생각했을 때 한쪽에서 모이는 형태잖아요. 아니죠. 한 점에서부터 이게 퍼져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그 점에서부터 상수배한 모든 포인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벡스 콘 중에 컨벡스한 놈들을 또 고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컨벡스 콘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다 데퍼니션이고요. 데퍼니션을 써줘야 되는데 까먹네. 그래서 이제 x1과 x2가 있을 때 그 t1 x1 플러스 t2 x2가 콘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컨벡스 콘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컨벡스 한다는 조건에 t1 플러스 t2가 t1 플러스 t2가 1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배를 한 것이 어차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t1 플러스 t2에 대해서 1이 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이제 사라져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콘의 특성이죠. 모든 콘들은 당연히 컨벡스하지 않고요. 당장 위에서 그렸던 요 그림에 해당하더라도 이제 모든 콘들은 컨벡스하지 않다는 거 딱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컨벡스 컨비네이션 했던 것처럼 코닉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는
그것들은 이제 합이 1이다란 조건이 없어진 상태를 이제 우리는 코닉 컨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컨벡스 콘은 놈콘 예시예요. 예시. 첫 번째 예시는 놈콘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예시. 보이시는 것처럼 x1, x2 축이 있고 t 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놈콘이에요. 그래서 어떤 x라는 게 있고 이게 뭐 x1이나 뭐 x2들 같은 쭉쭉쭉 해서 뭐 이루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t라는 게 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은 놈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n이 2일 때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런 콘들은 이제 컨벡스하다. 쉽게 이것도 증명할 수 있고, 노멀 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셋 C에서 포함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노멀 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g라는 벡터를 생각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다가 g라는 벡터를 곱해줬을 때 그 x가 최대로 만들어 주는 그런 벡터들, 다른 C에 있는 점들을 비해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벡터들, 이거는 당연히 이 조건에 의해서 당연한 거죠. 당연히 성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증명을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C라는 게 애니셋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대.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죠. C, 집합 C에 대해서. 이게 뭐 굳이 컨벡스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뭐 어떤 특성을 만족할 필요가 없이, 이거에 대한 노멀콘을 생각하면 그게 다 이제 컨벡스 콘이 된다 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콘 중에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콘이라고,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한 매트리스들의 집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했을 때, 이 SN이라는 놈은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놈이잖아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매트리스. 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정의를 알려주는데, 이제 모든 아이젠 밸류가 non 네거티브한 그런 매트리스, 뭐 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오른쪽과 같이 x 트랜스포즈 x, 그 다음에 라지 x, 그 다음에 x를 곱한 형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 경우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다른 동치인 정의들이 있어요. 사실 정의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성질들인데 동치, 정의와 동치인 그런 성질들이 되겠죠. 근데 되게 이게 저도 길버트 스트링의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이게 좀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에너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 그런 매트리스들의 집합을 우리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되게 못 쓰는 기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부등호에다가 밑에 등호 붙은 거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좀 못 그렸다. 아니 근데 잘 못 그려요. 이거 감안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SN이라는 거는 다음에 그런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한 매트리스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당연히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한 이 SN이라는 놈도 컨벡스 콘이 됩니다.
이거는 한 가지 증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아이젠 밸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임의의 A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XA를 해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를 생각해 주는 게 훨씬 쉽거든. 그래서 뭐 임의의 A에 대해서 AT XA가 이미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는 걸 알고 있고 ATY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을 때 AT T1X 플러스 T2Y가 A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당연히 T1이랑 T2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아주 쉽게 증명이 되죠. 뭐 컨벡셋과 코넨의 정의까지 일단은 받고 나머지 부분은 뒤로 넘겨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끝.